안녕하세요. 맥키니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2023년도 미국 FDA 승인 약물 승인 이후에 해당 종목도 주가 흐름들을 버드파 레이트 사이클 미팅,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관련되는 부분과 연계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DA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요, 올해에 새롭게 이제 승인된 약물들 관련된 리스트들이 쭉 뜨는데요. 11월 27일까지 보시게 되면 올해 총 52개의 승인 관련되는 부분 뜨는데요. 이 시간에 다 다뤄드릴 수가 없어서 1분기 1월 달부터 해서 4월 25일까지 14개 관련되는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벨리에이트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월별로 이제 승인하게 되면 이 노트북 그러니까 좀 주목해 볼 만한 이후에 이제 여기는 이제 2028년도에 예상되는 매출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승인되지 못했으면 뭐 CR 레터가 나왔으면 이런 부분까지 월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그러면 향후에 평가 기관에서 이 약물들이 승인 이후에 매출액 전망이 어디 정도 되는지까지 같이 알 수 있으니까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 달부터 14개 차례차례 간략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캔비는 에자이의 약물이죠. 근데 이제 Accelerated Approval이니까 이 가속 승인되었던 부분은 이제 정식 승인까지 이제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을 먼저 이제 땡겨서 하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이 순간에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어떤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가속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이 포드파 과정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FDA가 이제 제한된 어떤 예산으로 신약 심사 제체 처리가 좀 느려서 승인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청하는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심사 속도를 가속화하는 어떤 법안이 이제 발효되면서 요 일정에 따라서 이제 보통 한 10개월 정도 표준 심사일 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포드파고, 그래서 이런 액션 데이터가 정해집니다만 이게 좀 연장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빨리 될 수도 있는데, 레캔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6일로 이렇게 잡혀져 있었죠. 근데 이제 가속 승인 관련되는 부분으로 1월 6일 날 이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보게 되면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올라왔다가 오히려 이제 가속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7월 달 이제 최종적인 어떤 부분이 어떨까 이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오는 뭐 요런 흐름인데, HLB의 리보세라인과 캄넬주밤은 여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뭐 보다는 다른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겠죠. 자, 두 번째에 약물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 성인 이제 당뇨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브렌자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뇨병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만성질환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항당뇨제고, 여기에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트라스코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은 상장 회사가 아니고 지금 IPO를 뭐 준비하는 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시리즈 A, B, C 요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2000년도에 뭐 설립이 되어서 향후에 이제 시리즈 D, E, F까지 가면 뭐 한 4조, 5조 이렇게 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오늘 상장사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허가 약물이 JP 필카, J 피르카. 이 일라일린이니까 일라일린은 올해 뭐 가장 좋았지 않습니까?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제이피르카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혈액암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참고로 이제 혈액암 관련되는 부분이 고형암보다는 더 빨리 돼 있고, 이 혈액암 쪽에서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해서 이 고형암 쪽은 뭐 생존기간 연장이라든지 삶의 질 개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 개발해서 방향이 좀 있다. 이런 것도 좀 참조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이 오서두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스텝 9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걸 이제 유럽의 이탈리아의 메나릴이라는 회사가 자, 이 부분들을 하면서 이 스텝 9도 이제 뭐 주가는 이제 그 나타나지 않고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유방암 관련되는 부분, 허투하면 이제 대부분 유방암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진행성 이제 뭐 그다음에 전이성 관련되는 브레스트 캔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경구용 제재입니다. 그래서 경구용 제재 관련해서 이게 개발사를 유럽에서 뭐 인수하는 어떤 부분에서 승인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우선 심사, 예, 패스트 트랙, 허가 관련해서 희귀의약품도 되게 많고요. 우선 심사, 패스트 트랙, 희귀 의약품 뭐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예, 순서는 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제 제수 두부르크. 예. 여기도 이제 경구용 제재죠. 만성 이제 신장질환으로 빈혈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는 이제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경구용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FDA에서 허가를 받고 EU에서도 이제 허가 공고를 이제 6월 달에 이제 기사를 나와 있는데 7월 달에 보면 유럽에서는 이제 이 제스 두부룩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업을 손댄다. 사업적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이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 하는데, 허가를 받아도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공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문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FDA도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EMA도 이제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문위 관련되는 부분에 의견을 묻고 하는데요. FDA가 허가 여부 결정을 자체적으로 좀 하기 어렵다든지 여러 이제 쟁점들이 이제 스폰서 간에 이제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외부 전문가로 이제 구성된 자문위원회 관련되는 부분을 개최해서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문위 개최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자체는 의견에 이렇게 쟁점이 많이 없어서 순탄하게 진행되니까, 이게 주가에 보면 HLB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호재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주가에는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심사 결정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요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이 램제드입니다. 요거는 그 유럽에 이제 키에시 관련되는, 여기도 이제 국내사 한번 할 때마다 이제 키에시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희귀질환 뭐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호 사이트 축적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뭐 유럽 회사들이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필스 프리, 여기도 보면 이제 가속 승인을 받았죠. Accelerated Approval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테라비어 관련되는 부분. 앞서 이제 가속 승인했을 때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후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등락을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은 여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뭐 주가 흐름이 이런 식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 테라비어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연초에는 이런 기대감으로 뭐 크게 또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주가가 오히려 이제 빠지는 흐름을 보이죠. 예, 월봉상을 보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인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 이제 그 트레비어사의 여기 이제 버거시병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부터 이제 좀 말이 좀 있었는데요. 요 REMS, 요게 이제 위해성 평가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2022년도에도 이제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FDA 관련되는 부분이 포드파 관련되어서 이 확정된 이제 일정들을 연장하는 어떤 부분들, 트레비어사의 석 달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미드 사이클이라든지 뭐 레이트 사이클 그 리뷰 미팅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리스크 에밸루에이션
마이티게이션 관련되는 스트레지, 램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가로 연장이 되었고, 주가 측면에서도 오히려 또 추가로 하락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이 이제 스카이 클라리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가장 올 초에 14개 중에서는 급등한 사례인데요. 이 텍사스에 있는 회사인데, 이거 이제 뭐 좋아가지고 바이오젠사가 아예 그냥 인수를 해버립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희귀의약품, 리보세라니가 감넬리주만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간암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 우선심사, 프라이어트 리뷰, 그 다음에 뭐 유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피아드리틱 디지즈 관련되는 부분 지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제 프리드리 운동실조증 관련되는 부분인데, 국내로 보면 거의 한 10조 정도의 이 리타 관련되는 파마슈티컬스, 여기 뭐 텍사스 쪽에 있는 회사인데요. 요 소식 이후에 이제 주가가 한 더블 비슷하게 올라갔고, 이 포드파 일정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가 2월 28일인데, 이것도 이제 작년도에 이 3개월 연장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미드 사이클 커뮤니케이션 미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추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FDA 이제 제출하면서 이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일정이 연기가 되었다. 근데 HLB의 리보세린과 감넬리주맘은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이제 뭐 리뷰 미팅 때 이런 부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제 레이트 사이클 미팅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해당되지가 않았고, 중간에 이제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포드파 일정에 뭐 연장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무난하게 왔다라는 부분들을 다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좀 좋게 나오니까 바이오젠사가 7월 달에 리아타 부분을 아예 그냥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본래 상장사였는데 한 10조 정도에 그냥 인수를 해버려요. 요게 이제 주가 측면에서 가장 이제 올 4월달까지 나왔던 부분 중에 강했던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이, 이건 하이자인데, 하이자의 그 편두통 관련되는 스프레이인데요. 비강 분무 형태인데, 여기도 자체적인 어떤 약물이라기보다는 바이오헤븐을 인수를 이제 2022년도 했는데,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해당되는 게 이제 자부즈 프레트, 예, 여기 이제 뭐 이런 약물이에요. 예, 비강 형태로. 근데 이제 그 3월 달에 이야기했는데,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 보통 이제 이 약물들이 승인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판매를 시작하는 데도 있고 몇 달 걸리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HLB 같은 경우에는 승인과 동시에 판매를 진행한다는 게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실제로 뭐 그래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을 빠르게 준비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뭐 의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약물의 결국 매출액 자체는 이 질환이 해당되는 환자 수와 약가와 시장의 어떤 규모와 경쟁 약물 이런 것들 다 따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지금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 주가의 어떤 영향이 뭐 여러 가지 형태인데, 그 시장 규모가 뭐 암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 가장 좀 세고, 그 뒤에 이제 만성 질환이라든지 희귀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카디아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데이뷰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아카디아도 이게 상장사죠. 그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주에 있으면서, 여기는 희귀질환 이제 치료제 중에서 과거에 이제 그 줄리아 로버츠인가요?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이 레트 증후군 관련해서 TV 다큐멘터리에 이제 코멘트하면서 정부의 이거 지원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하면 좀 유명해졌던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도에 이미 FDA 파킨슨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뉴플리지트 관련되는 부분이 허가를 한번 받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죠. 그래서 아카디아 관련되는 부분은 주가를 좀 이렇게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 이제 그 보시게 되면 요것도 이제 2015년도에 주가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강한 흐름이 보이지 않고,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 상반기에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 때문에 한 더블 정도가 나왔습니다.
더블 정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다시 내려왔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한 5조 정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이버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이 보시게 되면 이 자이나이즈죠 이게. 요거는 이제 인사이트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요것도 메르켈세 포함해 이제 HLB 쪽에도 여기 해당되잖아요, 그죠? 메르켈 관련되는 부분에서 피부암 쪽인데, 키트루다하고 이제 바벤시오 다음으로 이 자이나이즈가 PD-1 억제제로 이제 이 메르켈 세포 암 쪽에 이제 허가를 받았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사이트 관련되는 부분인데, 인사이트도 지금 상장사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오히려 주가가 허가 이후에 지금 좀 내려가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 여기도 이제 가속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죠. 예, 가속 승인 관련되는 부분. 가속 승인이니까 먼저 승인해주고 이제 최종 결과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속 승인을 받으면 회사들도 뭐 본격적으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을 막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약물이 레자요죠. 레자요는 그 항진균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다라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요것도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요것도 이제 상장사서 한번 살펴보면, 시다라 이제 테라피틱스, 여기도 보면 이제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한 2배 이상 올랐다가 이렇게 좀 지금 다시 또 내려와 있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죠. 예. 레자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약물이 보시게 되면 이 조엔자입니다. 조엔자. 조엔자. 이게 이제 조엔자인데, 조엔자도 희귀의약품 뭐 돼 있고, 프라이어티 리뷰 관련되는 부분으로 돼 있고요. 여기 해당되는 회사는 이제 유럽의 이제 파밍 그룹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주가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올 초에 이제 주가 흐름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먼저 좀 선제적으로 좀 올랐던 어떤 부분에서 좀 오히려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단기 반등을 했다가 추세적으로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 일단 이제 하반기까지 일단 뭐 흐름은 올라간 흐름인데, 크게 이렇게 주가가 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면역 결핍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보면 희귀 질환입니다. 그래서 뭐 이 질환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여기도 뭐 신속호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노바티스가 여기 좀 지분 관련되는 부분, 투자하는 어떤 부분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요 QR소디입니다. QR소디가 14번째 4월달에 된, 요것도 이제 바이오젠사죠. 바이오젠사의 루게릭병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이제 보면 가속승인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본래 이제 여기가 아이오니스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엑셀레이터 어프로벌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아이오니아 관련되는 부분들은 본래 그러니까 아이오니스 관련되는 부분들은 본래 이제 이 회사가 이제 2016년도인가요? 스핀라자 관련해서 이 RNA 관련된 어떤 치료제로 상당히 좀 뭐 주목할 만한 어떤 회사로 들어갔던 부분이죠. 그래서 2016년도에 주가 흐름들이 그 뒤로 나쁘지 않은 흐름들, 그래서 2019년도까지 상당히 좀 뭐 주가가 흐름이 장기적으로 좀 올랐던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이제 아이오니스 관련되는 부분이 그 이후로 이렇게 꾸준히 좀 나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한 14개 쪽에 보면 막 이렇게 급등했다가 빠지고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뭐 좀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가속 승인 같은 경우에는 반응했다가 최종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천차만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나머지 이제
나왔던 부분들 50 몇 개 중에서 이 부분들도 이제 해당 사항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그래서 항암 라인과 자가 면역 질환 시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이번에 보면 이제 뭐 그 유방암 쪽이라든지 혈액암 쪽 관련되는 부분, 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단일 파이프라인이 아니니까 이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집중적이지 못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나왔던 부분 중에서 비교 대상이 있는 기업이 있으면 요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제 각종 자료들을 잘 참조해서 FDA 허가 과정 이후의 어떤 주가 흐름들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